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이요. 위클리 테스트 기본반 4주차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똘똘이 설명해 갈게요. 먼저 1번 문항을 보시면요. 경제 전체의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상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경제 전체라고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자, 첫 번째 생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소비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종합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순서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한계 대체율이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A의 MRS XY와 자, B, 이건 A입니다. B의 MRS XY가 B에 일치한다면 바로 이것은 소비 측면의 파레토 효율성이 되지요. 그러니 2번 선지는 똘똘한 선지로서 맞습니다. 답안이죠. 자, 그 다음 소비가 있으면 생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생산 측면의 파레토 효율성은요. 모든 재화의 모든 생산 요소의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 XJ의 MRTS LK와 자 YJ의 MRTS LK가 일치하면 그러면 생산 측면의 파레토 효율성이 되죠.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 일치한다. 바로 3번 선지는 생산 측면의 파레토 효율성으로서 정확히 맞는 선지니 정답은 역시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소비와 종합이 있다고, 생산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분명히 종합 측면에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종합 측면에서는 MRSXY와 네, MRTXY가 일치하면 달성이 된다고 했었죠. 1번 보시면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 전환율로 표현되는 MRTXY가 일치한다고 했으니 1번이야말로 종합 측면 파레토 효율성으로서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정답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번 선지를 보시면요. 난데없이 한계 기술 대체율과 재화의 가격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산 요소의 가격비가 아니라 재화의 가격비. 우리 친한 친구 이름 PY분의 PX가 있죠. 근데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일치한다? 자, 여러분들 첨자 자체가 이쪽은 LK이고요. 여기는 X와 Y입니다. 이 두 개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은 아예 잘못된 선지입니다. 논할 수 자체가 없는 선지예요. 마치 김종국은 여자다 이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예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됐기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x제 15단위를 값을 2명이 나누어 갖는다. 사실 이 문제는요, 형강이었으면 쌤이 풀이하지 않고 넘어가요. 심화 때 푼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한번 도전해 볼게요. 값의 몫은 x, 을의 몫은 y다. 그러면 요 두 내용 가지고 우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15단위의 x제는 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값의 몫을 x라고 하고 을의 몫을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는 반드시 15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값의 을의 효용함수가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최적 배분을 물었어요. 사실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린 여동생, 누나, 큰오빠를 위해서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오빠가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상대나 서울대 의대 공대만 가면 집안의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행복은 오빠 쪽으로 대체해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자, 함수 표현을 사회 후생함수 W를 자, 개인의 효용 UA라고요. 그 다음 개인의 효용을 UB라 했을 때 두 개의 합이 가장 크게 됐었을 때로 공리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최적 배분으로 설명합니다. 기본만 설명 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쌤 이런 거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형강이라면 심화 때 합니다.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쌤이 지금 특수한 상황에 촬영을 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셔야지 쌤 이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기본 거치고 심화 때 조금의 수학적 기반도 필요하기 때문에 쌤이 전략적으로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 일단 공리주의적 가치관은 자, 모든 사람의 효용을 더해서 그 효용이 그 사회 우생함수가 가장 크게 하는 파트로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UA는 지금 UA는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EXA로 주어져 있고요. 자, UB는 분명히 XB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합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최적 배분이 되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갑의 몫을 X, 을의 몫을 Y라고 했습니다. 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효용함수가 UA고요. 을의 효용함수가 UB예요. 그러니까 UA는 갑의 효용함수인 것이고 UB는 을의 효용함수인 그러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UA가 갑의 효용, UB는 을의 효용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XA에서 요 파트가 분명히 갑의 효용으로서의 몫이 되는 거니까 그냥 XA를 EX로 쓸 수 있고요. 자, XB를요. 을의 효용으로서 을의 몫으로서 그냥 Y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EX 더하기 Y가 W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심화 때 원래 풀어드립니다. 기본 때는 한번 맛배기 하자, 이런 차원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이 자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UA는 명백히 갑의 효용이고 UB는 명백히 을의 효용이니까 UA는 갑의 효용, UB는 을의 효용. 근데 각각이 EXA, 각각이 XB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의 몫을 X라 했으니 XA를 그냥 X라고 하고 을의 몫을 Y라 했으니 XB를 을 쪽이니까 Y라 둬서 사회후생함수 W는 EX 더하기 Y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요 15는 X 더하기 Y와 W는 EX 더하기 Y를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Y를 다시 바꾸면 15 빼기 X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를 풀면요. EX. 자, Y는 명백히 15 빼기 X가 되는 것이니 전체 값은 15 더하기 X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가장 크게 해야만 되죠. 방법은 뭘까요? 자, 우리 15는 X 더하기 Y에서 자, 이 X 값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자, 15 모두를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X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X가 15가 돼서 자, W는 모두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으로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Y는 0이 됨으로써 희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 이제 롤스 가치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풀어드리면 되고요. 약간의 비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역대입을 각각 해보시면 돼요. 15를 X에 대입하시면 30. 자, 0을 XB에 대입하면 0. 전체 더하면 30이죠. 이런 식으로 역대입해도 1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비법 말씀드릴까요? 가장 좋은 비법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부 다 지우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래잖아요. 공리주의래잖아요. 그러니 0이 들어있으면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도 1번을 체크해도 좋은 그러한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법은 나름 힘을 얻게 하죠. 하지만 원칙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자체 풀이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심화 때 체계적으로 다시 가니 자, 우리 기본 땐 맛배기 차원에서 보자.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먼저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 비흡연자 A는 간접 흡연으로 노출될 경우에 불쾌감을 느낀다. 분명히 간접 흡연은 소비 측면에서 논할 수 있고요. 분명히 불쾌감을 느끼니 경제입니까? 외부 불경제입니까? 외부 불경제가 되죠. 자, 다를 먼저 할까요? 제품 C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질 오염으로 호수의 물고기들이 폐사한다. 아하, 생산 측면에서 피해를 주는 거니까 역시 외부 불경제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에 비해 나는요. 쌤이 정원은 일단 소비 측면에서 보자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으니 분명히
외부 경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자, 가해서 그랬습니다. 가해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느냐. 자, 우리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쌤이 기본반을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 내용과 그 다음 위클리 테스트는 별개입니다. 혹시라도 기본반 내용 수업을 들어야 반드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쌤이 기본반의 위클리는 별도로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공부하자는 취지이지 절대 내용 설명 들었으면 반드시 풀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쌤이 한 번은 앞쪽에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잉여 파트를 얘기할 때 원칙적으로 조세나 보조금들의 정부 개입은 명백히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잉여 내지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외부 효과 등을 치유하기 위한, 지금 1번에 가는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잖아요. 치유하기 위한 세금 부과는 오히려 효율성을 올립니다.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런 조세를 피구적 조세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 원칙은 세금이나 보조금은 효율성 내지는 사회적 잉여를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외부 효과 치유를 위한 경우에는 반대로 효율성을 올린다. 이걸 피구적 조세, 피구적 보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은 저하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은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명백히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에서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 효과다. 정확히 2번이 맞는 선지가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볼까요? 다는 생산의 외부 경제다. 다는 명백히 생산의 외부 불경제니까 틀렸음이 명백하지요. 자, 4번입니다. 가와 다는 명백히 불경제입니다. 쌤이 우스갯소리로 불경제는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생산 소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자 하나 더 붙었으니 과다로 이해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4번 선지 보면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다니까요. 그러니 잘못돼서 역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3번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할 건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자, 새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테스트를 보지 마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새롭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원칙상 정부 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리지만 외부 효과 치유를 위한 조세 부과 등의 정부 개입은 반대로 사회적 잉여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4번 갑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다음 표에 AD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배제성과 경합성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주의할 것은요. 시험에 따라선 배제성 자리에 경합성을 주거나 경합성 자리에 배제성을 주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으니 늘 주의해야 됩니다. 자,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자, 돈을 내야만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공짜로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의 뜻이었고요. 자,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쌤이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경합성이 없어요. 안 줄어요. 함께 동시에 소비할 수가 있다. 바로 경합성이 없다의 뜻이었죠.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A제는, 자, 우리 A제는 명백히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으니 사적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적세는 시장 거래 어려워요? 아이고, 잘 되죠? 틀렸습니다. 1번 잘못이고요. 자, 2번 보시면 B제는, 자, 우리 B제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자, 분명히 배제성 없어서 공짜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경합성이 있어서 줄어요. 이와 같이 소유권자 없어서 공짜인데 늦게 가면 소비를 줄이거나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공유 자원이라고 불렀죠. 우리 공유 자원은요, 공유 자원은 공짜인데 늦게 가면 못 쓴다는 압박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됨으로써 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과다 소비다. 정확히 맞습니다.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3번 선지는 뭐냐? 자, C제는 지금 뭐예요? 자,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습니다. 아하, 요금제였었죠? 돈만 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요금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는 명백히 공공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테니 3번은 간단히 틀렸음을 알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4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뭐예요? 자, 배제성도 없습니다. 자, 우리 경합성도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공공재가 되지요. 우리 공공재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분명히 생산했지만 자, 무임승차 심리로 인한 비배제성으로 돈을 안 내니까 이건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생산해도 과소하게 생산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해서 실패가 됨으로써 자, 과다라 했으니 잘못임이 분명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죠.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우리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1번, 2번의 숨겨진 특징 속성으로 분명히 역선택을 맞이할 수 있으니 1번은 잘못됐다. 자, 그런데 신차 시장에서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안 되죠. 판매자만 정보를 알고 구매자는 모른다면 이건 사기죠. 그러니 신규차 시장에선 역선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잘못이다. 자, 그러면 3번, 4번을 보자. 숨겨진 행동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 했으니 4번은 잘못이겠네요. 자, 우리 주인과 대리인은 전형적인 주인이다, 대리인이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이 끝난 뒤에 가능한 것이니
정확히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감시 강화죠. 그래서 3번이 똘똘한 답이고요. 4번은 틀렸음이 분명하네요. 별거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공공재 내용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지요. 자,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 자, 분명히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비배제성이 생기죠. 자,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 잘못됐네요. 답은 간단히 2번임이 분명하고요. 3번, 정말 제가 강조합니다. 쌤이 수업 중에 뭐라 말을 했었느냐. SBS 공중파 방송은 분명히 비배제, 비경합이 가능하니 민간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산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맡기면 자, 과연 천문학적인 숫자 비용을 들여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돈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생산할까요? 생산하더라도 과소하게 생산 공급될 테니 시장 실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역시 맞기 때문에 정답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7번은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개념에 따라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자,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고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기업과 디귿을 먼저 본다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이후에 난폭,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까 구직을 게을리한다. 아하, 계약 체결 이후의 문제이니 기업 디귿은 명백히 도덕적 해이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봅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민간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 한다.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험회사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죠. 왜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가입 많이 하면 결국 나중에 뒷수습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바로 역선택이 맞습니다. 리을도요. 사망 환율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종신연금에 가입하려 한다. 이래버리면 사실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계속 뭐라 해야 됩니까? 케어를 해야 될 테니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니은 리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역선택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니은 리을처럼 이러한 성향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전형적인 역선택의 사례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우리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래서 고안된 장치에 거리먼 것은 1번 중고차를 판매할 때 우리가 중고차 그러면 분명히 속성, 특성을 모르니까 편견이 사로잡혀 있죠. 나쁠 것이야.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잘 구매를 안 하려 합니다. 그때 책임 수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
분명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역선택을 완화시킬 수 있죠. 정확히 맞습니다. 1번 정답 아니고요. 자, 그리고요.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에도 과연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 모르니까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거든요. 역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시 완화 사례가 맞기에 정답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3번 질문 재밌어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자, 어때요? 일반적으로 의무화는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켜요. 그런데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화도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옳은 선지라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4번 선지에 주목을 많이 해주십시오. 기출문제로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 그러니까 비록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있고 난폭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뒷수습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4번 문제는 오히려 보험 가입 이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도덕적 해이 완화 방안이다. 자, 만약에 가입한 뒤에 자꾸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그러니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좀 더 안전 운전하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4번은 도덕적 해이 완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죠.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9번 문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별거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해놨습니다. 자,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대리인이란 말을 썼다는 것이 계약 체결이 끝난 이후의 문제이니 분명히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고용의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수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죠. 좀 치사하지만 방법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귿선지 봅시다.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이후 그때 자,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게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되겠죠. 그러니 디귿도 역시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모두 맞는 선지 4번이 됩니다. 쌤이 우스갯소리로요. 모두 골라라 그러면 상당수가 모두가 답일 때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목격 가능합니다. 9번도 우리 기출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는요. 쌤이 일부러 이거 기본과정 때 역시 언급 안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 안 하고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맛배기 해드립니다. 그리고 심화 때 다시 한번 확실히 해드리는
이런 코너를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봤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여러분,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자, 우리 가장 전형적인 공공재에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안 내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 자, 동일한 수량을 이용하는데 서로 다른 편익, 상이한 편익을 느끼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합니다. 이게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본 때 설명 안 했습니다. 일부러입니다. 맛배기 해두시고 심화 때 정복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말이었으면 완전 경쟁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P와 Q가 있다. 자, 공급 곡선이 있다. 자, MC가 공급의 구실하는데 자, 우리 발문에 한계 비용 MC는 10원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만이 있다고 그랬고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경제에서 참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쌤이 강의할 때는 공급 곡선은 MC라고 설명을 분명히 드리면서 수요 곡선은 아무런 언급을 안 했거든요.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을 benefit, 다른 말로 한계 효용, MU,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 곡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 곡선을 MC라고 하듯이 수요 곡선을 MB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A와 B의 각각의 개별 수요가 P는 10 빼기 Q예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 두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2장에서 쌤이 수평합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수평합과 유사한 수직합을 합니다. 왜 수직합이냐? 두 사람이 느끼는 편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더해서 그래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수직합을 구할 때는 방법은 전부 다 수요 곡선을 P로 바꾼 상태. P는 10 빼기 Q가 된 거고요. 또 다른 사람도 P는 10 빼기 Q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10 빼기 Q만 더해요. 이걸 수직합이라고 합니다. 자, 더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10과 10을 더하면 20이고요. 마이너스 Q와 마이너스 Q를 더하면 마이너스 2Q가 됩니다. 요것이 전체 수요 곡선이고 얘가 공급 곡선이니 요것만 일치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겼더니 10, 넘겼더니 2Q. Q는 5가 됨을 알 수 있죠. 그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쌤이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10번은 지금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배운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한번 맛배기 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심화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만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실제 제가 촬영을 안 했더라면 인강 수업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실강 수업에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비스가 될 겁니다.